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LLM별 투자 판단 비교 분석 7일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모델씩 차례차례 직접 한번 바로바로 투자 판단을 받으면서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비트코인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어제 이 시간 1월 1일 12시 이 시간대 투자 판단을 받았죠. 그 이후로 지금 보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만 꾸준하게 천천히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블렌드 밴드도 지금 좁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넓혀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 배열도 여기 단기, 중기, 장기의 배열로 정배열로 해서 세 이동평균선 모두 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한 시간봉이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는 아직도 5일선이 21선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한 3일 정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CCI나 MFI 그 다음에 SEI인가 이 지수들도 CCI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상향적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MFI도 마찬가지고 CCI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런 걸 보이고 있어요. 현상이. 자,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어제 투자 판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서서히 상승이라고 볼 수 있죠. 상승. 그러면 자, 어제 그 투자 판단 받은 모델 중에 어떤 게 더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오늘 거고 이게 어제 건데 이제 보면 보니까 다 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오원 프리부터 팔으려고 그랬고 미리도 팔고 1.5%도 팔고 플래시도 팔고 이런 식으로 다 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홀드가 4개였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만 보면 자, 오늘 결과만 보면 그냥 홀드를 했던 투자 판단이 더 맞았을 수도 있죠. 홀드를 했던 게 그냥 팔았으면 다시 사야 되니까 문제가 좀 있지만 홀드하는 경우 같으면 홀드를 했으면 그 전에 투자했던 걸 그대로 갖고 올라왔으니까 이득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순간의 판단에서는 하루치의 결과를 보면 홀드가 더 맞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판단을 했을 때 오늘 건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4o 부터 어제가 홀드였거든요. 오늘 어떻게 나올지 자, GPT-4o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GPT-4O의 투자 판단은 홀드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홀드. 그 전에 현재 투자 사항을 보면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죠. 0.33에 이득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현재 저의 그 BTC랑 원화 이 비율은 67%대 32% 정도. 그러니까 BTC 비율이 좀 많죠. 6대 4 정도 이렇게 7대 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PT-4O의 판단 홀드였고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반성문도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홀드를 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보면 홀드한 이유는 현재 설정은 거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강한 확인을 기다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한 그 추세 변화에 조짐이 없다. 이렇게 이유 때문에 홀드를 한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원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원 프리뷰.
보원 프리뷰는 투자 판단을 셀로 했습니다. 셀 50%. 어제도 셀 50%였는데 오늘도 똑같이 셀 50%네요. 이유는 셀 50%를 한 이유를 보면 높은 시장 탐욕 수준과 약한 모멘텀 지표 및 지속적인 하락 추세의 기술 신호가 결합되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유 자산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신중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셀 50%, 더 팔라는 거죠. 셀이 나오면 결국은 다음 앞으로의 그 전망을 하락으로 본다는 개념이 더 맞죠. 그래서 셀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5원 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원 미니도 셀 매도를 투자 판단을 했습니다. 셀 40%. 어제 판단이 셀 50%였는데 오늘 셀 40%니까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죠. 방향성은 같은데 단지 그 퍼센테이지가 좀 줄었다. 요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매도를 그 투자 판단을 제시했는데 이유를 한번 보면 공포 탐욕 지수는 70의 높은 수준에 있다. 시장 과열 가능성과 조정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1 이하의 매도 매수 비율, 지속적인 매도 압력, 약세 전망을 강화, 비트코인 보유량 40%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도 결국은 조정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약세, 하락을 예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 여기도 그 GPT 홍원 미니도 매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3.0 오퍼스 어제 홀드를 했죠. 홀드 보유 판단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판단을 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퍼스는 홀드. 오퍼스도 어제가 홀드였으니까 오늘도 홀드네요. 오퍼스는 여기도 어제와 같은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홀드. 자, 일단은 이유를 한번 볼까요? 홀드한 이유를 보면 고질의 이동 평균 주기 이론에 따르면 2단계 하락 전환이다. 하락 전환. 단기 이동 평균이 중기 아래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강세에서 약세로의 잠재적인 추세 전환을 암시합니다. RSI는 40, 약화된 모멘텀을 보여준다. 요로는 혼재되어 있으며 강세와 약세의 헤드라인이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충하는 신호와 명확한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좀 포지션을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를 하기 전에 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홀드를 해라, 유지를 해라 이런 이유로 홀드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도 반성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 3.5 소넷 한번 보겠습니다. 3.5 소넷도 역시 홀드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홀드, 오늘도 홀드. 3.5 소넷은 지금 약세장으로 이렇게 하락장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 홀드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홀드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홀드만 지금 내고 있죠. 자, 홀드를 3.5 소넷 홀드를 판단을 했는데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유를 보면 자, 여기도 개선 제한 분석 기반으로 RSI가 36, 39.61로 과매도 조건에서 회복 나타나지만 여전히 50 미만이다. MACD는 부정적인 다이버전스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이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70 기술 지표와 상충하여 시장의 과도한 확장을 시사한다. 현재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 반전의 확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고지로의 이동평균선 투자법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 각 모델들마다 거기 보면 6단계 단계가 있거든요. 고지로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보면 6개의 사이클이 단계가 이게 사이클로 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각 모델들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지점이니까 뭐 이동평균선이 크게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본다는 게 아까는 2단계 여기 보면 요 모델은 뭐였죠? 오퍼스인데 오퍼스는 2단계라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클라우드 소넷은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다르게 본다는 게 넣어준 이동평균법 투자법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이유로 해서 클라우드 3.5 소넷은
어제와 똑같이 계속 홀드를 투자 판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미나이 1.5 플래시 어제도 홀드였죠. 어제 홀드를 판단으로 했고 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미나이 1.5 플래시도 역시 홀드 보유를 판단으로 냈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역시나 반성문이 제일 길죠. 자, 홀드를 한 이유를 한번 보면은 현재 가격이 소폭의 이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지표는 혼합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 이동 평균은 하락하고 있어 약세 모멘텀을 시사하는 반면 장기 이동 평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RSI도 40 이상이지만 강한 상승장 신호는 아니다. 뉴스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혼재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매혹한 추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신중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메라 1.5% 한번 볼까요? 프로는 어제 셀 매도를 70% 하는 걸로 투자 판단을 내렸었죠. 자, 오늘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제메라 1.5%는 바이 70을 지금 투자 판단으로 냈습니다. 어제 투자 판단은 셀 매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바이 70이라는 메시지를 투자 판단을 던졌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바이 70. 자, 바이 70%를 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시장 분석은 잠재적인 상승 추세를 시사한다. 옆에 있는 그 제메나 1.5나 아니 옆에 있는 뭐 클라우드나 GPT 계열과는 좀 다르죠. 지금 그 GPT 계열이랑 제메나 1.5, 1.5까지 다 하락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제메나이 1.5%만 지금 상승 추세를 제시를 했네요. 자, 굉장히 모멘텀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인다고 또 평가를 했네요. 뉴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가격 상승 예측 있다. 고지로 이동평균선은 1에서 있거나 2로 전환 중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수 결정을 내렸는데 조금 갑자기 상반된 투자 판단이 나오니까 조금 혼란스럽네요. 일단은 제마나이 1.5%는 매수 70%를 투자 판단으로 내렸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마나이 2.0 플래시 실험판, 실험판이죠.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 제메라 2.0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홀드 유지를 그냥 유지하라는 걸 판단으로 투자 판단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어제는 매도였죠. 매도를 그 투자 판단으로 내세웠는데 오늘은 그냥 유지 홀드를 투자 판단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반성문을 반성문이 하여튼간에 제일 길어요. 2.0이 반성문을 너무 길게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 홀드, 이 조금 플래시가 홀드를 주장한 그 이유를 한번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은 혼재된 신호를 나타낸다. 24시간 가격 변동이 약간 긍정적이고 시간별 추세가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반면 1일 이동 평균은 하락세이고 MACD는 부정적이고 감소하고 있다. 자, 고지로 이동 평균선은 단기가 장기를 아래교차하는 3단계에 있다. 또한 뉴스 또한 혼재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과 잠재적인 폭락 및 투자자 이동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다. 뉴스 보면 이 두 개, 내년에 뭐 올해니까 25년이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뉴스도 있고 반대로 그 반대도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자체가 막 여러 가지 뉴스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 유지하고 매도 또는 매도 행동을 피하는 그 신중한 행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홀드를 판단으로 내려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 8개의 모델에 대해서 납사 판단을 다 받아봤는데 자 8개를 통틀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바이는 딱 하나 나왔어요. 제메나 1.5%만 바이를 내세웠고 나머지는 다 셀이 지금 5원 프리뷰 5원 미니가 있고 나머지는 다 홀드입니다. 홀드가 제일 세죠. 지금 보니까 홀드가 현상 유지를 하는 걸 가장 지금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좋다 뭐 나빠를 떠나서 지금 비율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셀도 같은 홀드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면 그냥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팔거나 오늘 매도를 해서 더 보유량을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AI들의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양상은 지금 차트는 1시간 봉 데이터를 보면 약간씩 상승을 하거든요. 약간씩 상승을 하는데 보시면 약간씩 상승하잖아요. 박스권도 아니고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선의 배열도 그렇고 약간 지금 볼렌드 밴드도 약간 넓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보니까 투자 판단이 파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파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약간은 아직 신호가 없긴 한데 상승을 약간씩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사는 것도 좀 그렇고, 70% 사는 거는 오히려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홀드, 그러니까 약간씩 상승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다시 하락 조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홀드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 뭐 어쨌든 뭐 AI들은 판단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어떤 모델을 쓸지,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각자의 선택이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판단을 받아봤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좋다, 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뭐 판단한 것도 있긴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지금 모델들을 하루에 한 번만 했잖아요, 투자 판단을. 그리고 지금 이 중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도 있고, 제가 어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금 클라우드 3.5 소넷을 쓰다가 지금 제메나이 2.0 플래시로 바꾼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거래를 하루에 8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메나이 2.0 플래시부터는 1시간마다 한 번씩 24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씩 바뀐 게, 3.5 소넷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봉 데이터를 갖고만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해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4시간, 그러니까 24번을 거래하고 하니까 일봉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하기보다는 1시간봉 데이터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AI도 보니까 계속 한 모델만 쭉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판단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느낌상 확실히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AI가 저한테만 이렇게 할당된 AI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쭉 지속적으로 쓰는 모델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좀 더 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지금 저희들은 뭐 이런 모델들은 하루에 한 번만 딱딱 한 거라서 이거 갖고 이렇게 뭐 어느 게 잘 한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 좀 그렇고,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한 모델을 쓰시게 되면 그 모델을 너무 자주 갈지는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한 2주, 한 3주, 뭐 최장 한 달 정도는 쭉 쓰시면서 이 AI가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진짜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이렇게 만약에 투자 판단을 보시면,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이 조금 느낌상이긴 한데, 뭐 클라우드 3.5 소넷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일관적인 방향성을 갖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뭐 지금도 하락장인데 계속 홀드만 내잖아요. 상승장일 때는 뭐 계속 팔았거든요. 그리고 3.5 소넷이 그때 당시 45% 비율을, BTC랑 원화 비율을 45%만 딱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준 건 맞아요. 제가 중간에 실수로 제가 개입하는 바람에 번 걸 다 날렸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은 한 가지 모델을 쭉 지속적으로 써서 이 모델이 나의 상황과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계속 이렇게 투자하면서 조금씩 이 나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는 걸 제가 느꼈으니까, 만약에 쓰시게 되면 뭐 쓰다 보면 모델을 바꿔야 될 것도 있긴 있죠. 아니다 싶으면. 근데 그 주기가 너무 짧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소 1주나 2주 정도 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영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기준으로 지금 얘들이 투자 판단을 하니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번만 한다는 거는 일봉 데이터만 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먼 미래를 보고 이들이 투자 판단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조금 단타 위주의 데이 트레이닝적인 그런 데이 트레이더적으로 하루에 뭐 하루 한두 번씩 거래를 하면서 약간의 소량의 변동폭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면 조금 오래 써봐야 돼. 그리고 거래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야 돼. 근데 그렇게 거래 주기를 짧게 가져가려고 하면 다른 유도 모델들은 돈이 좀 드니까 제메라이 쓰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아직은 저 같은 경우도 5원 정식 버전이 지금 API가 안 열렸, 저한테는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뭐 5원 정식 버전이 API가 열리면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원 프로 버전 200달러짜리도 200달러는 좀 무리인데 한 달에 30만 원을 넘게 지금 지출해야 되니까 일단 저는 지금 제메라 2.0 플래시 버전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게 실험판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은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매번 그 투자 판단을 좀 예의 있게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 친구가 미쳐버려 갖고 뭐 만약에 뭐 팔아야 될 시즌에 뭐 쓴다든지 이런 식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냥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던 LLM 투자 판단 비교 분석 프로젝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하니까 계속 유료 버전을 돌려야 되니까 저도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까지 했던 7일차들을 뭐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도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또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꿈이야. 스카이복 하늘을 가르는 장면, 자동 림의 폭풍 멋지게 돌아가. 손 안 대고 이룬 성공의 찬란한 한번 들어봐 소문자자하는 툴, 비트코인 파도 속에 나의 구명줄. 희망은 키보드에 달려 빛나리